자, 그 여러 가지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어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그 거짓말의 정점, 집사라고 불리는 거, 내가 집사라고 불리는 게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한 김예성. 어제 이제 공항에서 일종의 체포가 돼서 이제 온 거죠. 집사라고 불리는 게 모멸감을 느끼면 어떻게 장로로 격상을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 교회로 집사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시켜주죠. 안 네,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탈락이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의미가 이런 거잖아요. 어느 사람의 집안 일을 좀 봐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걸 보통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했던 일을 보면 그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최은순 씨 관련된 일도 잔고 증명 맞아. 그것도 아니 해주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349억을 위조하는 사람이 과연 그동안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금융기관에 예전에 근무를 했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그 일을 뒤도 봐주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도 도와주고 이랬으면 집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본인이 기분 나빠하다는 말은 본인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그렇게 이름 붙여진 거에서 불만을 표시하지 말고 본인이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지금 나온 걸 보면 그 부인이 홀로 이사로 있는 곳에다 돈을 유일하게 40몇 억을 또 지원해서 그걸 사줬잖아요. 네. 그것도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리고 100몇 억이나 되는 돈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대기업에 가까운 뭐 상당히 큰 그외 184억입니다. 184억을 그 금액을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누계로 보면 그동안 투자받은 게 한 600억 원 가까이 그러니까요. 돼요.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투자를 했을까? 아니지. 네. 이 사람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뒤에 누가 있냐를 보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네. 그리고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대부분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럼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라고 하는 뒷배가 없었다면 과연 이 IMS라는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무슨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뭐 엄청나게 막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언론에 뭐 보도가 되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회사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면 본인의 뒷배를 봐주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커넥션 도구로 활용한 것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저렇게 말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들을 보면 충분히 문제가 있고 뇌물성으로 주는 또 뇌물성에 가깝게 투자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지점이 있는 거죠. 분명히. 네. 그냥 가장 단순하게요. 자기 주장대로 2018년 이후에 연락도 끊어졌고 아무 죄도 없다. 라고 하면 왜 도망가요? 그러니까요. 애들 데리고 왜 도망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케어하러 간 거다.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탄핵이 되고 난 직후에 갑자기 아이를 케어하러 갑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와이프는 케어를 안 하는 그렇죠. 거죠? 와이프는 한국에 있고 네.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 것도 도주를 했고 이제 도주를 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거기서 뭔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증거를 인멸을 하든지 거기에 뭐 유령 회사가 있었으면 그거를 처리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것 또한 저는 김건희랑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있는 날에 돌아온 것도 사실은 김건희로 하여금 불구속 사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돌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김건희랑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가 야 네가 김예성이랑 이기훈이랑 다 도피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다 이거 봐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오고 있다 다 우리 착실하게 수사 받을 거다라고 하려고 지금 이제 들어오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미 베트남에서 할 일은 다 끝내고 돌아왔을 거기 때문에 김예성의 베트남 행적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단 뭐 어찌 되었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구속 영장이 오늘 청구가 오전 됐고 10시에 이제 특검이 불러서 조사를 할 거고 그냥 혼자 추측해 보면 뭐 이 정도면 조사 한 번만 해도 바로 그냥 거의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제 구속 영장도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공범이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공범이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범이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정말 연꽃처럼 진실이 피어납니다. 거기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특검이 아주 잘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폭로전이 시작이 되고 그 전문 용어로 이제 팁
뒷포텟이라고 그러죠. 뒷포텟. 이렇게 나가면 저렇게 그렇죠. 내고 네, 저렇게 나가면 네. 이렇게 내고 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쟤는 저렇게 수사를. 얘기하던데, 쟤는 네. 네가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김건희한테 가서는 김혜성 씨는 시킨 대로 해가지고 자기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진실의 연꽃이 피어나는 거죠. 네. 네. 아니 김예성 집사가 모멸감이라는데 인터뷰해 보니까 나는 집사요라고 하던데요. 뭐라 그러면 김건희가 전화해서 야 너 돈 벌었다 그러는데 가서 조사받아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시키는 맞잖아요. 시키는 대로 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말도 사실은 저는 좀 진실인지는 의심스러워요. 네. 물론 뭐 본인의 여건이 무효화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예. 이제는 김혜성도 저는 아까 이제 이지은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다 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어막이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뒷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둘 다 구속이 된 상태예요. 김건희가 나와 있으면 구속이 안 된 상태라면 뒷배가 돼가지고 뭐 그나마 남아 있는 연주를 통해 가지고 압박하고 뭐 전화해서 뒤에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둘 다 구속이 된 상태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그 아까 이제 죄수의 딜레마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면 김건희도 이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 구속된 상태. 만약에 김혜성도 구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서 생각할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통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상황이면 이제 내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모든 걸 다 미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김혜성은 김건희한테 밀고 김건희는 또 김혜성한테 밀고 윤석열한테 밀고 이러면서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런 상황이 갈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관전 포인트가 네. 김건희와 윤석열이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둘이는 공범이지만 네. 이제 누가 누구에게 밀 것인가. 이미 뭐 버렸다는 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둘을 그 변호인단이 아마 겹치는 변호인단이 있을 네, 많이 거예요. 있습니다. 네,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공범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느냐, 돈을 주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 이 변호인단은. 네. 그렇다면 누구를 희생자로 몰고 누구를 주범으로 몰 것인가. 이거 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관전 그럼 그 포인트가 될 겁니다. 패밀리들이 또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최은순, 뭐 김진우 그렇죠. 등등등. 이 변호인단은 누구에게 고용되었을까. 아하. 네. 네. 11,000분 넘게 뜨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많은 분노의 댓글들 3년이 지옥 같았다. 하루속히 사형 맞습니다. 때려라 메아리님께서 마약 사건은 사형감이다. 내란 특별법으로 적극 가담자 전원 사형 때리자 등등등. 또 제임스님께서 양평고속도로나 주가 조작 3부를 말하는 거겠죠. 주가 조작은 시작도 안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갈 길이 멀죠. 16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딱 3가지. 그리고 심지어 16개 중에 3개가 아니라 그 뭐 이제 코바나 컨텐츠를 통해서 뭐 이렇게 뇌물하고 한 정황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걸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0개 중에 3개 정도 걸렸다고 네. 보셔야 됩니다. 예. 그 이번에 이제 이 목걸이에 진품 가품을 다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 샤넬백이라든지 디올백이라든지 뭐 이런 저기들은 진품은 그럼요. 디올백은 뭐 국가기록원에 보냈느니만이 하는데 그게 뭐 실물을 아직 확보를 저 못했죠. 뭐라고 그러죠? 시리얼 번호 네. 이런 것도 공개도 안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유한 화백의 작품이 뭐 진품이니 가품이니 여러 네, 가지가 네. 있는데 이 목걸이 건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논리적으로 보면 다 김건희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다른 범죄를 수사할 때도 지금 거짓말했던 것들이 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근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 자, 지금 이제 또 관전 포인트로 볼 만한 게 김예성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마 김예성도 이날을 맞춰서 왔는지 여권이 만료돼서 왔는지 아니면 김건희가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가스라이팅하거나 괴롭히진 않을 거야라고 해서 왔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문고리 3인방. 그렇지. 제가 왜 이걸 주목하냐면 박근혜 탄핵 때 보면 버티고 버티다가 최순실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이 불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렇죠.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들도 그동안은 김건희가 이제 어제까지는 버젓이 자기들 옆에서 또 지시하고 막 했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뭐 그루밍이라고 그러나요? 그 심리적으로 제압당하고 이런 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3인방이 줄줄이 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어막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건희가 구속이 되는 순간 이제 심리적으로 방어막이 없어진 거예요. 본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3명에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또 정황이나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만약에 특검에서 이렇게 질의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김건희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김건희가 생각나서 그래도 뒤에서 봐주겠지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김건희나 윤석열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고 저들도 이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내가 거기에 동조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에. 또 수사 때 협조하면 특검 입장에서 일정 부분 또 뭐 선처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줄줄이 다 불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가 구속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체를 파악하는데 마지막 보호막이고 방어 요소였던 김건희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 방어막이 일단 무너졌다. 그러면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은 이제 전체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3인방도 이제는 자기 살 길 찾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져요. 이제 김건희가 구치소에서 만약에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염장질로 그러면 그 최순실 나올 때 청소하시던 분이 해준 말로 되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뭐라더라 염장 아닌데 우리 저 충청도 시골 저 사투리로 옌병 맞아 맞아 염땡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속이 시원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만시지탄이지만 결국은 사필귀정,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이번 김건희의 구속은 단 한 개인의 구속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이지만 그래도 진실은 살아있다, 역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준엄한 역사적인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기소 과정, 재판 과정을 더 꼼꼼하게 지켜보면서 그런 역사적 심판에서 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김건희, 윤석열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내란을 막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버텨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의 구속을 3년 전부터 사실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촛불 행동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김건희, 윤석열의 이 비리를 반드시 파헤치고 그다음에 처벌해야 한다는 그 국민적 원성이 이제 완성이 돼서 다행이고요. 다만 구속된 걸 끝나서 안 됩니다. 이건 엄격하게 제대로 수사해서 모든 비리를 다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이 못된 행동들이 다 밝혀질 뿐만 아니라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 뭐 듣지도 않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안 듣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국민들이 그래도 받아들이고 좀 봐줄 수 있는 요소마저도 다 발로 차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대는 안 하지만 마지막 기대를 한다면 사실 있는 그대로 다 밝혀서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구치소에 면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거 고소고발한 거 취하지 마. 저기 있으라고. 정권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지은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저희가 지난 겨울에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쳤던 게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였었는데 이제 두 번째가 또 되어서 정말 잘 되었다. 뭐 사람이 구속되는 걸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싶지만 정말 정의가 바로 서가는 과정을 이제 드디어 보는 것 같아서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누가 이제 쓰신 글 하나 봤는데요. 김건희가 구찌를 좋아해서 구찌소에 들어갔대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구찌를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결국 들어가셨군요. 네. 정말 그 한 사람의 구속에 대해서 저희가 좋아하거나 그냥 가볍게 웃을 그런 일은 아닌데 정말로 얼마나 그동안 많은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분노케 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열광하듯이 그런 반응들이 나왔겠습니까? 역사의 준엄한 심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